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2D 47강 캐드 명령어 및 단축키 활용 도면 그리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예제 5번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dim 스페이스라고 하는 캐드 명령어 요거 포함시키면서 자, 요것뿐 아니라 dim 베이스라인도 포함시킬 거고 그 다음에 dim 컨티뉴까지 각각 해서 요 세 가지 치수 관련된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도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기계 가공 기능장 선반 가공 작업에 공개도면 10번 축 부품 요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면 제도할 거고요. 도면 분석 및 해독 방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CAD 명령어 및 단축키 적용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도면상에 나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나사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 생성 및 기타 CAD의 활용 팁 설명드리고 도면상에 보면 주소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C1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면에 표시는 되어 있지만 지시값이 없는 챔퍼는 C1로 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이따가 도면 보면서 한번 더 보고요. 자, 여기서 활용할 명령 리스트는 여기 리스트 등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도면으로 한번 넘어와서 도면 확인하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도면 넘어오시고요. 이거는 이제 큐넷에서 적용하는 기계 가공 기능장이라고 하는 시험에 여기 선반 가공 작업의 공개 도면입니다. 이 도면 갖고 우리 도면 제도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대해서 조금 볼게요. 자, 여기 도면 보시면 도면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제가 주소라는 말은 뜻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하기 C1이라고 하는 거. 실제 얘는 그 도면 그림상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 도면상에 보면 여기에 그죠? 한글로 어떤 써놓은 어떤 그런 그죠? 문자는 없죠. 문장은 없죠. 그죠? 그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그런 말은 없지만 도면을 좀 크게 보면요. 도면 하단에 여기 주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소는 특이사항을 여기 적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항상 주소라고 하는 내용은 도면 여기 가까이 쓰는 게 아니라 또 도면이라고 하는 큰 양식 안에서 어떤 하단 부분이나 어떤 구석에다가 이런 식의 도면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을 여기다 적어 놓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1번 부분. 자, 2번은 빼시고요. 우리 1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빼고요. 자, 1번 부분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하기 이렇게 읽자고 습니다 도면에 표시되고 도면에 표시되었지만 지시 없는 챔퍼는 C1로 보자고 그랬습니다. 이 뜻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도시되고는 도면에 표시되고 지시 없는 것, 즉 지시값이 없는 못되기, 즉 챔퍼는 얼마라고요? C1로 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도면에 과연 이제 그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도면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C 못따기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몇 군데 보이는데요. 여기도 못따기로 보이고 여기도 못따기로 보이고 그다음 여기도 못따기로 보여요. 그쵸? 근데 앞부분은 일단 됐고 여기는 지금 각도가 이렇게 있어요. 각도도 있고 치수들이 이렇게 각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못따기긴 하지만 각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치수대로 그리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뒤에 하고 맨 앞에 부분이 있는데 맨 앞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나사 부분에 해당해요. M16이라고 하는 즉 메트릭 즉 미터 나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뒤에 피치는 뭐 2.0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C 요 부분은 요 C 값은 요 피치 값으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얘도 사실 예, 치수는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 온전히 얘 모양만 있죠. 그러니까 도면에 표시만 돼 있죠. 지시값은 위아래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요런 C를 어떻게 주라고요? 예, 요런 C를 C 1로 주라는 소리예요. 그 뜻의 그 주소의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서 우리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명령어는 이렇게 다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도면 오고요. 자, 그러면 도면 좀 키워서 같이 보겠습니다. 당겨놓고요. 이렇게 하면 치수 다 잘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CAD 오셔서요.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서 1234.dwt 우리가 요거 만들어 놓은 템플릿 있을 겁니다. 요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고 네, 됐죠? 자, 줌 Z 엔터, A 엔터, 줌 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제가 방금 이거 동쪽 입력이 꺼져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자, 도면 보시면 우리 이게 위아래로 대칭인 거는 딱 봐도 아시겠죠? 요 수평 중심선 기준으로 위아래로 대칭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 치수들은 다 우리 어떤 치수라 불렀습니까? 대칭 치수라 불렀어요. 자, 이 도면은 대칭 치수뿐 아니라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대칭이니까 우리 한쪽만 그리면 되는 건 알죠? 축이니까요. 우리 이전 시간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희한하게도 치수가 맨 앞을 기준으로 뒤로 쭉 뻗어가는 치수죠. 그죠? 이런 스타일의 또 치수도 어떻게 또 부르냐면 저는 이 기준 치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놓인 치수들을 기준 방식으로
이 한쪽 기준으로 치수들이 늘어졌다고 해서 저는 기준 치수로 됐다고 이해합니다. 사실 여기 기준 치수로 주는 명령어 중에 그죠? dim 베이스라인 뭐 이런 거 좀 쓰려고 합니다. 예, 치수가 이따가 줄 때요. 자, 그런 특징의 도면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 타겟 중심 기준에 저는 위쪽을 다 그려내서 그 다음 밑으로 미러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거 도면 확대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앞부터 이게 나사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사가 나사인데 M16이라고 하는 미터 나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얘 정식 명칭은 미터 가는 나사라고 부릅니다. 예. 오늘 차차 어떻게 부르는 왜 이렇게 명칭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설명을 또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기계 제도 때 제도 시간 때 말씀드리고 우선은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면 M16을 그냥 파이 16으로 봐주십시오. 파이 16이라고 좀 이제 해석을 해주세요. 됐죠? 그러면 이 바깥쪽 파이 16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오케이 됐고요. 근데 선이 두 가닥이 있습니다. 위쪽에도 위에 하나 두 개가 있고요. 밑에 쪽에도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대칭이니까. 그래서 정식 명칭은 위쪽은 바깥지름이라 부르고요. 안쪽에 있는 요 지름은요. 골지름이라 불러요. 나사 기준에서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릴 땐 요게 16파이고 안쪽에는 얘는 어떻게 그릴까라고 보시면 여기 d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요. 옵셋 값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 호선을 만들고 나서요. 요거 옵셋 한 다음에 밑으로 2mm 옵셋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요거 두 개를 밑으로 밀어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림 그렇게 그립니다. 자, 16의 절반을 옵셋하고 그 다음 이 그린 이 선을 옵셋 2mm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거 옵셋 값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한 여기 보면 또 C가 있잖아요. 그죠? 요 C 값도 지금 없는데 C 값도 요거 C2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우선 그렇게 알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치수 기입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렇게 단독으로 한 개씩 다 돼 있었잖아요. 여지껏.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 개씩 돼 있죠. 근데 얘는 이상하게도 한 개에 두 개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딱 봐도 여기에서 치수가 한 가지 좀 없어 보이는 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여기 지름 치수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얼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5mm고 여기는 5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 부분은 11파이구나.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면에 왜 이렇게 치수 표현을 했냐고 물으시면 이 부분이 한번 잘 보세요. 이 치수선들하고 치수선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협소한 구간에 이 치수를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넣기에는 공간이 좁았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몰아가지고 폭하고 지름 치수를 같이 넣어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거 관련된 게 위에도 한 개 더 있어요. 여기 위에도 또 있습니다. 예,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mm고 지름은 11파이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 선 그리도록 하죠. 딱 봐도 중심은 여기 수직하고 수평 여기 중심으로 그리시면 되겠다. 그죠? 왜냐면 여기서 치수들이 다 표현되니까. 자, X라인 이용해서요. 자, 아무데나 콩 찍고 수평선, 수직선 각각 만들어 주시고 여기 교차점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기 교차점 기준. 여기 교차점 기준으로 도면 한번 그려보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기 16파이라고 했죠? 그러면 16에 해당하는 파이 하나 그리면 되겠네요. 옵셋 오 엔터 16 나누기 2로 해서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자, 화면을 좀 밀어서 키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의 절반인 8입니다. 우리 지금 어떤 거 그린 거죠? 요거 그리신 거죠? 예. 지금 수직 수평선은 요렇게 지금 기준 잡아놓고 요거 옵셋 하신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끊어줘야지 여기가 완성되겠죠? 그럼 여기 뒤에 끊어주려면 치수가 20 갔다가 5를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여기 그리려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옵셋 오 엔터 주시고 20이라고 주고 클릭하고 뒤로 빼고 엔터 5mm라고 주고 앞으로 5mm를 더 당겨내겠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 요 사이에 있는 선을 이제 지울 거예요. TR 엔터로 이렇게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 선이 어디 선입니까? 그러면 요 선 그리신 거 맞죠?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선이 한 개 더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하자고요? 옵셋 2로 생각하고 방금 그린 요거 옵셋 2를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요거 나누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O 엔터에 2라고 그냥 숫자 온전히 주시고 클릭하고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요거 외양선이고요. 요 바깥쪽은.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나사 기준에는 여기가 바깥지름이라 그랬고 얘는 골지름이라 그랬죠. 맞아요. 예. 골지름에 해당하는 이 선은 레이어 들어가셔서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가는 시선. 예. 가는 시선으로 그리십니다. 예. 됐죠? 자, 그러면 가는 시선. 자, 여기 들어가셔서 레이어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요. 밑에 거. 그 다음에 레이어를 여기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기계 제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 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기계 제도 방식으로.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우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CAD로 우린 작업하는 거고요. 여기 사실 이 치수 이걸 따라간다는 건 그리기 쉬운 방식이지만 디테일하게는 사실 치수가 따로 KS 규격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그 규격은 우리가 이제 기계 제도 실무 실기 쪽에 가서 작업을 할 거라서요. 지금은 CAD로 그리는 방식을 배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 사이 간격에 지름이 11파이라고 하는 군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11파이. 자, 옵셋 11 나누기 2 해주시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해 주시고 ESC 누르고 TR 엔터로 잡아서요. 이렇게 기준 잡으시고 엔터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요선이 요까지 그리신 거예요. 자, 저장 한번 하셔야죠. 컨트롤 S 누르시고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저장할게요. 저장. 네,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뭔가 그려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그려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없네요. 다만 전체 29라는 치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건 이렇게 먼저 29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옵셋 29라고 주고, 맨 앞에서 뒤로 보내고, 자, 요 사이에 뭐냐 있냐고 하면, 요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꺾여서, 요렇게 가면서. 맞죠?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지름이 22파이고요. 꺾여서 여기 수평 잡힌 부분이 여기 26파이에 해당합니다. 꺾인 각도는 도면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도면에서는 이거 좀 뒤로 뺄게요. 30도라는 각도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부터 만드냐면 22에 해당하는 이 부분부터 만들겠죠. 근데 여기 수평선이 아니고 각도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우리가 어떤 것만 필요하냐면 그냥 여기 지나가는 포인트만 필요한 거예요. 자, 우선요. 옵셋 O 엔터 22 나누기 2로 해주시고 엔터 수평선 클릭 자, 위로 클릭하겠습니다. 자, 요 포인트라는 소리죠. 요 포인트 우리가 필요한 건 요 포인트예요, 사실. 그죠? 요 포인트 그린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생각에는요 트림으로 요선 기준에 엔터 요거는 이렇게 지울게요. 우린 요 포인트만 있으면 돼요. 요거 선으로 이거는 그 X라인으로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만 있으면 됩니다. 요 끝점만 우리가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 보면 지워주십시오. 헷갈릴까봐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결국 요 26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죠? 쭉 따라가 보세요.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까지 여기 수평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옵셋 O 엔터 주시고 26 나누기 2라고 주시고요.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요선. 자, 요선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것도 트리밍 바로 하죠. 안 헷갈리게. DR 엔터로 요거 잡고. 자, 근데 잠깐 보니까요. 26이라고 하는 치수, 이건 상관없네요. 좀 이따가 할 치수가 문제네요. 38. 왜냐면 선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자, 얘는 그냥 트림으로 이렇게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 주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었고 각도만 주는 건 여기서 시작해서 각도를 30도 주는 선만 그리면 되는 거죠. X라인 한번 이용하시죠. XL 엔터 A 엔터 마이너스 30이라고 주면 30도 누운 선. 한편으로 이쪽에서 30도 들리지만 밑으로 30도 누운 선이죠. 시계 방향 돌아가는 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0도로 주시면 이렇게 되고 이 선이 결국 어디 붙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붙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니죠?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클릭해 주시면 돼요. ESC. 자, 그 다음에 이 선은 지우고 이레이저 트림으로 요거 날려주시면 돼요. 날리고 트림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날린 김에 이것도 이렇게 날려주시면 될까요? 요거죠? 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각도가 꺾인 이 부분에 선이 하나 보이죠? 그 선이 요 라인에 선 맞겠습니까? 요거 X라인으로 그냥 이어주시면 돼요. X라인으로 끝점 찍고 위로 ESC. 자, 저장 한번 하시고요. 여기 앞부분만 못하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얼추 모양을 잡아간다, 그죠? 예, 됐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디까지 그리신 건가요? 여기까지가 어딘가요? 우리 여기까지 그린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도면이 이게 많이 치수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돼요. 치수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화면을 작게 해서 또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치수는 어디입니까? 요 부분 맞습니까? 그 다음 치수는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요 치수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려야 되죠? 여기 지금 쭉 따라가면 여기 30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같은 라인 여기 한 개 더 있어서 여기도 30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거 할 때 얼핏 좀 멈췄어요. 이 치수가 겹친 게 아닌가 싶어서. 요 부분이 그렇네요. 30파이가 두 군데예요. 여기도 30파이고요. 여기 튀어나온 여기도 30파이예요. 여기도 30파이, 여기도 30파이입니다. 이해됐죠? 자, 일단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거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나 53이라는 치수가 보이고 요거 간격 기준에 앞으로 11mm, 그거 앞으로 또 8mm가 있어요. 요거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요게 11mm이고 요게 몇 mm? 8mm. 그럼 자동으로 요거는 나머지가 생기겠네요. 맞죠? 53 절대 이걸 먼저 그릴 거니까. 옵셋
O 엔터 주시고 53이라고 주시고요. 맨 앞에서 뒤로 보내고. 자, 요 사이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11mm, 8mm가 각각 있다는 소리예요. 자, 옵셋 11이라고 먼저 주시고 하나, 엔터 엔터 8이라고 또 그 다음에 주시고 끝. 요 사이는 우리가 취소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만들어지죠, 자동으로. 요 사이의 높이가 어디라는 부분입니까? 여기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죠? 결국 여기죠? 결국 여기가 30이죠? 예, 맞아요. 30이에요. 옵셋으로 30도 하겠습니다. 옵셋 30 나누기 2 해주시고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트리밍을 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선만 남겨야 되냐면 요 선 남겨야 되고 뒤에는 얘도 남겨야 돼요. 다만 여기만 자르면 됩니다. 그렇고 여기 지금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만 날리고 다만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커팅하지만 밑에는 지름이 23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양쪽으로 요거 커팅하고 커팅하고 이쪽에는 옵셋으로 따로 하나 더 주셔야 돼요. 자,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TR 엔터 주고 선을 요 네 가닥을 한꺼번에 잡을게요. 잡고 엔터 바깥쪽으로 지우고요. 안쪽에 요거는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살려놔야 되고요. 요거 30파이, 요거 30파이니까요. 요거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 지름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지름이 얼마죠? 23파이예요. 아까 이거 읽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옵셋 O 엔터 23 나누기 2 해주시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ESC. 자, 트림으로 요거 양쪽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단차가 생겼죠? 맞습니까? 단차가 생겼죠? 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단차가 생겼냐는 소리예요. 네. 혹은 여기를 노치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죠? 아무튼요. 자, 여기까지 오른데 그림 이상 없고 여기 필렛이 보이는데요. 그죠? 여기 필렛이 보이죠? 여기 필렛, 여기도 필렛이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도면 그릴 때 그 정렬 줌에 하시도록 하죠. 자, 우리 어디까지 그렸습니까? 53 여기까지 그렸어요. 자, 혹시나 치수를 하나 넣어 놓고 가죠. 혹시 모르니까요. 여기다. 네.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치수는 언제든지 치우고 뭐 넣고 치우고 빼고 넣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60이라는 길이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경사가 저 올라가 있네요. 근데 각각의 지름값이 있어서 또 선을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셋 O 엔터 60이라고 주고 맨 앞에서 뒤로 요 사이 요거 60이고 요까지가 60에 해당하는 지름은 요토면 좀 잘 안 보이지만 땡겨 보면 여기 40이라는 말이 45가 있고요. 아니 40 다시 여기 치수 좀 잘 보셔야겠다. 그죠? 요거 두 개. 40.5가 있고 40.5는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사 시작하는 부분이 40.5고 경사 끝나는 부분이 여기가 45네요. 그죠? 40.5, 45, 40.5, 45. 그럼 옵셋을 두 개 해야 됩니다. 40.5는 옵셋을 할 때 주의해야 되겠죠? 소수점이 옵셋이 안 되니까. 자, 옵셋. 일단 40.5는 405 나누기 20 하겠습니다. 405 나누기 20으로 엔터 치고 클릭하고 위로. 엔터 엔터 45 나누기 2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자, 선을 두 개 만들어준 이유 아시겠죠? 왜? 라인으로 L엔터 치고요. 맨 앞에 있는 여기 교차점 클릭, 여기 뒤에 있는 위에 교차점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그려진 겁니까? 그죠? 경사선을 이렇게 그렸다는 소리는요. 예. 여기 그리신 거죠. 결국 여기 그리신 거죠. 이렇게 그린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이게 한 40.5가 된 거고 하나는 45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옵셋을 두 개 했어요. 그래서 교차된 지점 각각을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필요 없는 선 얘 필요 없죠? 얘 필요 없고 얘도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 두 개는 어떤 선입니까? 보조선이었기 때문에.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은 치수는 88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처음에 더 줄이고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여요. 네. 옵셋 88이라고 주고 맨 앞에서 맨 뒤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지름은 48파이라고 해서 참고 치수돼 있다. 그죠? 옵셋 O 엔터 48 나누기 2로 주시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예, 이상 없고요. 트림으로 요거 잡고 일단 요거 지워 놓으시면 형상은 거진 다 잡힌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요거 이렇게 좀 보죠. 됐죠? 예, 이제 치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크게 보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여기까지 그림이 네, 다 그려진 것 같아요. 치수는. 자, 한 번씩 이렇게 DLI든 어떤 치수 명령어를 활용하셔서요. 치수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렇게 한 번씩. 이상 없고. 여기는 아까 30의 절반이었으니까 15에 맞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검증해보고 이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맨 앞부분 보이시죠? 맨 앞부분은 자, 맨 앞부분 보입니다. 맨 앞부분은 보니까 여기 못다기 C2로 보자 그랬죠? 그럼 못다기인지 하시면 돼요. 챔퍼 CHA 엔터 D 엔터 2라고 주고 엔터 엔터 여기 클릭 여기 클릭 ESC 빠져나오고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못하기 시작하는 부분에 선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이 선은 요렇게 추가하는 선은 가늘시선 아니라 그냥 외형선 그리시면 됩니다. X라인으로 콩 찍고 수직으로 당겨내시면 되겠죠. 이 부분 이해되시죠? 여기 우리 지금 여기 한 거예요. 요 수직선 요거를 못하기 했기 때문에 생기는 선이에요. 요렇게 맞죠? 못하게 했으니까 생겨진 선이니까 이거는 외형선으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트림으로 선택하시고 이거 끊어 주십시오. 저장하고요. 자, 이상 없고. 자, 뒷부분도 어떻게 할까요? 트림으로 TR 엔터, 클릭 엔터, 요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계속해서 요거 지워주시고, 또 트림으로 일단 요까지 지우는 건 아무 문제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R 값, R 보이십니까? 요 도면에. 여기 R 보이죠? 요 R은 밑에 써있네요. R2. 그 다음에 R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는 R5예요. 그러니까 2하고 5가 각각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고요. 그 다음 F 엔터, R 엔터 주고 2라고 먼저 주고 2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2고요. 됐고. 자, 요 안쪽은 R5인데 아마 이거 F 엔터, R 엔터 5라고 주고 작업을 하면 밑에 선이 사라져요. 이거 당연하죠. 선을 당겨서 붙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트리밍 여기 필렛을 줄 때 안 당기고 그냥 여기 선만 추가하는 방법, 필렛만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일단 F 엔터라고 치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필렛 옵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르기, 자르지 않기가 있는데 여기 T라고 합니다. 네. 챔퍼 안에 그 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T 옵션 켜고 그 다음에 T 옵션 키면 거기서 물어보거든요. 자를 거냐 말 거냐. 자, 일단 T라고 한번 줘보세요. T라고 주고 그 옵션을 켜면 물어봅니다. 이렇게. 지금은 자르기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 잘렸죠. 네, 자르지 않기 요거를 클릭해 주시죠. 요거 클릭하십시오. 자르지 않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R 엔터 5라는 값으로 바꾸고 클릭하고 클릭해 주시면 선이 안 잘리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 선을 자르려면 TR 엔터로 이거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되겠죠. 자, 필렛은 자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요. 다시 F 엔터 그 다음에 T 옵션 다시 들어가서 자르기를 바꿔놓고 다음 작업 지금 진행하시죠. 자르기를 바꿔놓고 그냥 있으신 몇 번으로. 자, 그러면 이제 된 거고요. 자, TR 엔터로 선택, 엔터 요거 바깥쪽 지우고, 또 엔터 요거 선택, 엔터 요거 바깥쪽 지우고. 뒤쪽은 제가 C 얼마나 그랬습니까? 요거 주소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C 1이라 그랬어요. 도면 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CHA 엔터, D 엔터 1, 엔터 엔터 이렇게 못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선이 더 추가해야 되겠죠. X라인에 여기 교차는 끝점 찍고 콩 ESC 트림으로 요거 기준 요거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요.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럼 도면상으로 위쪽이 다 완성된 거 확인해 보시죠. 위쪽은 다 완성됐습니까? 선이 부족한 선이 없죠? 한번 쭉 보세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 ESC 몇 번으로 이렇게 전체 잡고 이렇게 뒤로 잡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선들은 미러하는 선이 아니에요. 요 윗부분에 있는 선만 미러할 거예요. 그래놓고 트림으로 다시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자, MI 엔터 치고요. 미러 이렇게 박스 잡고요. 엔터 맨 앞부분 여기 중간 교차점인가요? 중간점 클릭 맨 뒷부분에 중간점 혹은 끝점 여기 직각으로 되어 있네요. 클릭. 자, 그 다음에 원본은 그냥 살려야 되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아까와 같은 방법이지만 트림으로 기준 잡고 엔터 이렇게 다 날리고 또 엔터 엔터 자, 계속 트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날려주시고 엔터 엔터 계속 트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엔터 엔터 잡고 요거 다시 지워주시고 트림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 날려주시고 얘도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 요거 날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C 못따기 쪽이니까 C 라인 쪽을 잡아서 엔터 트림으로 다 날려주시면 돼요. 자, 요까지 이해되셨나요?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하시죠.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중심선만 이제 정리해 놓으면 그죠? 외형선하고 이렇게 제도는 끝났어요. 지수 넣는 거 빼고. 자, BR로 클릭하고 요 정도 당겨내고 엔터 BR로 요 정도 당겨내고 요 정도 해놓고 앞에 지우고 뒤에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 선 중심선 요거는 뭘로 바꿉니까? 중심선으로 바꿔주셔야죠. 레이어상에서. 예. 자, 사실 요거 지금 이거 바꿔놓고 나니까 혹시 이게 우리 종합예제 3번이든 4번이든 그릴 때 LTS로 바꿔놨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자, LTS 눌러서 이게 0.5 돼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아마 0.5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왔다, 그죠? 네, 맞아요. LTS도 여기 다 업데이트가 다 돼 있어요. 네, 템플릿에 다 저장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템플릿은 필요할 때마다 요소에 하나만 만드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 도면 양식마다 우리 회사 말고 상대방이 어떤 요구하는 양식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원청 회사 혹은 뭐 파트너 회사 그런 회사한테 줄 때 그 양식에 맞게끔 또 템플릿을 몇 가지 바꿔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평생 쓰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바꿔주시고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하시고 자 이제 치수 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치수 이제 이런 걸 한번 줘보죠. 예, 좀 재밌을 거예요. 재밌다고 생각되는데요. dim 베이스라인, 뭐 컨티뉴 보는데 일단 앞에서부터 좀 해석을 해보면 베이스라인이니까 말 그대로요. 어떤 베이스 즉 기준 방식으로 치수를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치 이제 계산 치수처럼 그냥 보일 거예요. 일단 그렇고요. dim continue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선이 연결돼서 계속 치수가 뻗어나올 거예요. 보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 사이에 간격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눈대중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한 개, 요거 dim 베이스라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딱 봐도 dim 베이스라인으로 우리 줄만한 치수가 딱 봐도 이 도면에서는 얘예요. 이 기준에 치수가 계단으로 뻗어나가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dim 스페이스, dim 컨티뉴, dim 베이스라인을 배우는 거라고 이해해 주셔도 돼요. 마침 이런 또 예제가 있어서 그죠? 좀 다행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dim 베이스든 베이스라인이든 스페이스든 반드시 기준선, 즉 기준 치수는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기준 치수는 큰 치수가 아니라요. 요거 작은 치수를 의미해요. 네, 됐죠? 자, DLI 수직 수평 치수 엔터. 여기 끄트머리 클릭. 20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여기 클릭. 그래놓고 얘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가까이 붙이지 말고요. 좀 얘 기준에 조금 더 띄우시면 돼요. 얘 기준에. 여기까지 띄워놓고 일단 자, 요거 기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자, dim 베이스라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dim 그럼 dim이라고 치면 베이스라인이 안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b까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나오죠. dim 베이스 혹은 dim b 요거까지 치시면 이렇게 풀네임이 나와요. 요거 쓴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그림상에도 느낌이 오시죠? 어느 한 기준에서 치수가 뻗어나가죠. 자, dim 베이스 혹은 dim 베이스라인 아니면 요까지만 쓰시고 엔터 한번 쳐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대뜸 얘가 선이 치수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뭐 선택이 바로 돼버려요. 그죠? 맞죠? 그래서 자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얘가 우리 20이라고 선택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기준 치수 만들어 놓은 것 뿐인데 지멋대로 치수가 이제 이렇게 붙어 나오죠. 맞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원래는 선택되거나 미리 만들어진 치수 기준으로 만들어진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기준이 얘가 아니라면요. 그러면 이거 곤란하죠. 그래서 하단에 보면 옵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 해도 되는데요. 하단에 옵션 중에 베이스가 되는 기준 치수를 따로 선택하는 거, 다시 선택하는 게 여기 선택이 따로 있어요. 요걸 가지고 한번 더 써먹어 봅시다. 근데 지금 우리 하는 것도 지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기준 치수를 다시 한번 더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게요. 자, 그러면 S라고 치고 기준 치수는 20이야. 요거 한번 더 클릭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나옵니다. 네, 맞죠? 요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치수 클릭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언저리를 클릭했더니 얘가 여기서부터 기준 치수를 이해해버리죠. 우린 여기서 가야 되는데 다시 S 엔터 이쪽 사이 라인에 보조선 쪽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죠? 보조선 쪽 클릭하셔야지 요 기준 근방에서 치수가 시작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치수 어떻게 줄까요? 요까지 찍으면 요거 29 클릭. 계속해서 뻗어나가면 되죠. 요거 53. 자, 그 다음 여기는 60이고 요 끝까지는 얼마입니까? 요 끝머리까지는 80입니다. ESC. 요렇게 만들어져요. 굉장히 편리하죠? 네, 맞습니다. 편리한 기능입니다. 네, 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이제 dim 베이스 라인이고요. 근데 얘들은 기준 취소 방식으로 되지 사실 상단에 있는 지름이나 이런 것들은 지름은 안 됩니다. 지름은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길이 방향 쪽에 요 밑에 있는 치수 가지고만 좀 해볼 겁니다. 방금 했는 게 이제 dim 베이스 라인입니다. 저거 홀라당 지울게요. dim 베이스 라인. 자, 그 다음 dim continue가 있어요. 아까 dim까지 쓰는 건 똑같고 얘도 안 나오죠? C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continue 나오죠? dim continue. 요거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치고 기준 치수 얘죠? 그죠? 얘죠? 그러면 얘도 여기를 클릭해야지 여기서부터 뻗어나가겠죠? 맞아요. 여기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 점 찍은 이 클릭한 이 순간부터 다시 0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치수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아까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이 치수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죠? 그죠? 물론 이거 다 합하면 이 치수가 나오는 건 맞는데요. 얘는 어떤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직전의 그 기준을 다시 0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직전의 치수를 0으로 또 그 직전의 치수를 0으로 해서 치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뽑혀 나오는 게 바로 dim continue예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유용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치수예요. 제가 이걸 수동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제가 좀 생뚱맞게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게 한번 넣어볼게요.
보기가 안 좋게 한번 넣어볼게요. 말 그대로. 자, 보시면 치수를 이렇게 제멋대로 넣었어요. 우리 원칙으로 따지면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 치수는 외형선에서부터 한 12에서 15mm.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치수부터는 8에서 12mm라는 어떤 간격이 사실은 존재해요. 이렇게 보는 치수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치수가 보기 좋습니까? 이게 치수가 보기 좋습니까?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100점입니다. 이건 빵점 같고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 치수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여기 찍어서 이걸 당겨내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찍어내기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얘들을 한 방에 이제 좀 이렇게 정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dim 스페이스라고 있어요. dims라고 한번 쳐보시죠. 안 되죠? 이거는 sp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dim 스페이스니까 dim sp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옵니다. 이거는 p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dim 스타일이 나와버려요. 네, 예, 이거 dim 스페이스 이거 쳐주시고요. 엔터 치고. 자,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여기서 기준 치수. 그러니까 어떤 기준의 어떤 치수들을 이렇게 정갈하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 치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20이라고 하는 걸로 넣을 거예요. 20 클릭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또 물어봅니다. 간격을 둘 치수들 선택하니까 얘 기준이고 간격을 둘 치수들 그 다음 어떤 거냐. 그럼 얘들이죠. 이 네 가지죠. 아까. 세 가지죠. 여기 다시 따로 하나, 둘, 세 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요 클릭, 얘 클릭, 얘 클릭. 더 이상 없으면 엔터 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값을, 여기서부터 띄울 값을 줄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할 거냐. 우린 자동 안 쓸 거고요. 간격을 저는 이렇게 줄 거예요. 얼마로 줄 거냐면, 8mm라고 줄 거예요. 8. 그리고 엔터 치시면 8mm로 다 당겨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8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8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dim 스페이스였어요.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좀 많이 유용하겠죠. 예, 유용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써가면서 치수를 정갈하게 주는 것도 원래 100점이죠. 그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시간적인 문제로 보면 뭐 자격증 시험을 볼 때나 이럴 때는요. 그냥 이게 사실 눈대중이라고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얼추 이렇게 간격을 맞추시면 돼요. 얼추. 예, 그게 좀 이상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맞추면 그죠? 꼭 그 dim 스페이스든 어떤 그 명령을 안 쓰더라도 제 눈에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셔도 됩니다. 아셨죠? 어쨌든 그런 명령 알아놓으면 조금 더 자동화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dim 베이스라인 계단 치수 만들었고 dim continue 연속 치수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dim 스페이스 가지고는 치수선 사이들의 간격을 띄웠어요. 근데 얘들 다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기준 치수가 있었어야 되겠죠? 기준 치수가 있어야 다 완성할 수 있는 치수들이에요. 아무튼요. 기억해 주십시오. 좀 유용한 건 써먹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다시 도면 넘어와서 이제 치수 넣죠, 이제 정식으로. 자, 요거 아까 요거 20 그대로 써먹으면 되죠. 요거 어떻게 할까요? dim 베이스라인, dim 베이스라인, dim 베이스라고 치고 기준 클릭.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아까 얼마였죠? 29 클릭, 여기까지가 53 클릭, 그 다음에 이거 60 클릭, 여기가 80 클릭, 88 클릭. 컨트롤 S를 저장하고 됐습니다. 자, 상단 쪽 이제 앞부분에 여기 지름 쪽 가죠. 지름 쪽. 자, 작은 치수부터. 요 지름 쪽은 이런 방식이 안 돼요. 그냥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이게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볼까요? 일단 기준 치수 하나 넣죠. DLI 엔터로.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일단 치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게 지름 치수, 대칭 치수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한쪽 기준으로 몰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양방으로 퍼지면서 나오는 치수가 없기 때문에 dim 베이스라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를 찍고 싶어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찍히죠. 조금 그죠? 이건 아니죠. 그냥 dim continue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dim continue 주면 기준 치수 쭉 하면 다 이 치수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기 찍고 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네, 말도 안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름 치수는 안 되고 기준 치수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고 대칭 치수는 거기 조금 불가능하다는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2파이가 어디입니까? DLI 여기였죠. 여기에 요번에 22파이였고요. 지름 파이는 한꺼번에 나중에 줄 거예요. 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거 26파이였죠. DLI 계속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찍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 아까 30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수 30. 그 다음에 40.5하고 45가 있었죠. 여기 찍고 여기가 아마 40.5였을 거예요. 40.5. 아이고 여기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찍고 이 끄트머리 찍어야지 40.5 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5였죠. 45까지. 요거 이제 요게 보면 여기 뒤로 갈수록 저거 간격이 너무 넓어졌죠. 요거는 이제 한번 써먹어 보면 되겠네. 어떤 거 dim 스페이스, dim
스페이스 엔터 치고 기준은 얘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간격 줄 것들은 이렇게 드래그로 다 잡고요. 엔터. 그 다음에 자동 하지 말고 8mm 주자 그랬죠. 8 주시면 이렇게 당겨질 거예요. 그렇죠? 8이 너무 당겼나요? 아무튼요. 이것도 보기가 나쁘진 않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정갈해지죠?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보면 치수는 요렇게 있죠? 5 자, DLI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여기 얼마? 5라고 주고요. 요 치수는 이따가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치수도 먹이면 되니까 이렇게 똑같이 주겠습니다. 하나 주고, 엔터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안쪽에 찍어서 요거는 얼마입니까? 8이라고 돼 있네요. 8이라고 주고요. 엔터 치고, 그다음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얘는 11이라고 돼 있습니다. 11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중간에 선이 하나 추가되어 있죠. 요거 외형선 아닙니다. 요거 치수선이 여기까지 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얘는 인위적으로 라인으로요.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선을 연결해 주시고 브레이크 가지고요. 여기 하고 여기 좀 끊어 주시면 돼요. 끊어 주시고 요 선은 무슨 선 바꾸면 됩니까? 예, 맞아요. 가는 실선 바꿔 주시면 예. 그렇죠? 똑같아졌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얘 마찬가지 밑에도 있으니까 이거 미러까지 마저 해주시면 이쪽은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넣고, 그 다음에 이거죠. 각도는 여기입니다. DAN이라고 치고, 맨 앞부분 여기 찍고, 중심선 찍으면 각도를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이거 언저리 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48파에 여기하고, 여기 끝부분 각각 찍어줘서 48이라고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R 값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DRA 엔터 치고, 여기 R이 2가 있고, 엔터 치고, 여기는 R5가 있다. 그죠? 도면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그러면 치수를 줬죠. 85로 다시 좀 낮추고요.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이제 치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자, 이제 치수를 볼게요. 파이 치수가 필요한 부분이 몇 군데 있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매치 프로라고 하는 그걸로는 쓸 수가 없고 지름 쪽 요거만 매치 프로로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거는 M이죠. 요건 일단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파이 치수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CH라고 치죠. 엔터 치고 특성창. 자, 48 요거 선택해 놓고요. 기억나십니까? 요거 스크롤바 쭉 내려보면 클릭해서 당겨 내려보면 1차 단위 문자의 치수 머릿말 여기죠? 클릭을 한 번 더 하고 치수가 커서가 깜빡거릴 때 여기서 %% C죠? 확대해서 볼게요. 요거 스크롤바예요. 클릭하고 당겨 내리면 되고 아니면 마우스 휠로 내리시면 됩니다. 1차 단위 문자 안에 보면 여기 치수 머릿말이라고 두 번째 게 있어요. 여기에 클릭을 한 번, 두 번 해서 %C라고 넣어주시면 요 이름이 파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캐드에서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파이가 들어갔고요. 이걸 닫아주고 ESC 몇 번으로. 자, 요 특성이 어디에 또 복사되면 됩니까? 요 뒤에 있는 거, 16 뒤로 있는 거 전부 다 복사하면 되죠. 자, MA 엔터, 원본 클릭, 그 다음 4번은 여기 잡고 요렇게 드래그로 다 잡아주시면 사이즈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네, 됐죠? 예, 이해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를 완성하고 가죠. 예, 맞죠?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더 있습니까? 각각 파이 21 있고 요 슬래시 넣으셔야 됩니다. 슬래시 넣고 해요. 슬래시 넣고 파이 21 여기도 슬래시 넣고 근데 공차가 다 들어가 있네, 그죠? 공차가 다 들어가 있다, 그죠? 공차 우리 넣는 방법 배웠습니다, 그죠?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요 부분은 그냥 완성하고 갑시다. 올라온 김에 여기 위에 보는 김에 완성 다 해버립시다. 자, 여기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가 앞에서 깜빡거리면 커서 방향키로 뒤로 보내고요. 커서 깜빡깜빡 뒤에서 거리죠. 자, 여기 슬래시 넣고요. 나누기예요. 그 다음에 %C 있잖아요. 자, 다시 %C를 넣자마자 바로 파이로 바뀌어버려요. 됐죠? 11이라는 숫자 주고 아무데나 여기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상단에 문자 편집기 닫기고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데나 클릭하겠습니다. 자, ESC 몇 번 누르고 저장 됐고. 자, 이거 상단 보면 여기는 지금 공차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플러스 공차고 얘는 마이너스 공차다. 그죠? 이거는 윗공차, 아랫공차, 윗공차, 아랫공차.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두 개를. 이걸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더블 클릭으로 일단 들어가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커서 뒤로 보내고 공차 넣는 건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일단 플러스 0.04에 꺽쇠 쉬프트 키 누르고 숫자 6번이죠. 꺽쇠 하나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 요거 하한의 0 앞에다가 한 칸 놓고 스페이스바 한 칸 넣어주고 확인해줘야지 같은 0의 라인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아무데나 클릭해주고. 자, ESC. 근데 빠져나왔는데 왜냐하면 얘 다시 클릭해서요 위치를 요 오른쪽으로 잡을 거예요. 얘처럼요. 근데 여기 한 개 더 들어가 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넣지? 일단 더블 클릭을 들어가세요.
자, 그래놓고 커서를 뒤로 보내세요. 메인 뒤로 보내세요. 여기로 거리지 말고 혹시라도 여기까지만 왔다면 여기 스페이스바 하나 넣어주세요. 예. 혹시 여기까지만 오게 되면 스페이스바 하나 넣어주세요. 아니면 끝까지 무조건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붙어있지 말고 한 칸 띄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슬래시 놓고 %C에 됐죠? 23이라고 주고 자,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서요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한 칸 띄우라고 했는데 이따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일단 한번 띄워 놓고요. 여기도 시작할 때 여기서 바로 붙이면 안 됩니다. 0 하고 꺽쇠를 넣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상하죠? 컨트롤 Z. 자, 여기도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숫자, 여기 파이 23이라고 하는 정수 숫자 한 칸을 여기 띄워주세요, 일부러. 한 칸 띄우시고, 스페이스 바로. 그 다음에 꺽쇠 0, 꺽쇠 마이너스 0.04로 해서 구분을 좀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를 치면 얘만 이렇게 돼요. 요거 됐죠? 요 부분 좀 주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거 다시 더블 클릭하시고, 요거 한 칸 뒤로 빼고요. 빼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커서를 앞으로 당겨내서 요거 그냥 이렇게 이제 백으로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 부분 만드는 거 한번 영상 한번 더 뒤로 가서 한번 더 보세요. 요거 이상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23 이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완성됐다고 착각하고 작업을 진행해요. 근데 또 보면 치수가 이게 틀린, 그러니까 치수가 없는 게 돼버려서 뭐 시험으로 따지면 감점이 큰 거예요. 치수가 이게 누락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치수 기호 표기 좀 잘해 주십시오. 이 부분. 영상 한번 더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여기 이제 완성하시죠. 자, 여기 16이라고 되어 있죠. M16이니까 이거 더블 클릭 들어가서요. 대문자 M 앞에 넣어주고 커서 뒤로 보내고 곱하기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소문자 X예요. 그 다음에 2.0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ESC. 자, 그 다음에 뒤에 공차가 각각 보이죠? 26하고 30에 각각 공차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0에 공차 마이너스 0.04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들어가서 0 앞에 한 칸 스페이스 공란 하나 넣어주고 확인 눌러주고 아무데나 클릭 또 한 개 더 30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그죠? 0에 윗공차 마이너스 0.04 스페이스바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 0 앞에다가 한 칸 넣어주고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고 ESC. 자, 그럼 각각 공차가 두 개가 다 들어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만 보면 되겠다, 그죠? 요 부분 뒷부분만 됐네요. 자, 뒤에는 괄호 치수입니다. 괄호 치수는 뭐 별거 아니에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아시듯이 괄호 열고 뒤로 가서 괄호 닫아 주시면 되고 밑에 부분에 공차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88에 플러스 공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컨트롤 S 저장하고요. 여기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플러스 0.04 윗꺽쇠 숫자 0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다시 들어가 가지고 0에다가 한 칸 넣어 주셔야지 알맞다 그랬죠. 클릭하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당겨내서요 도면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Z 엔터 W 엔터로 해서요 저는 윈도우로 꽉 채울게요. 이렇게 그럼 좀 됐고 저는 이거 85%로 보겠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치수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도면 한번 봅시다. 제일 뒤에부터 치수 파이 여기 괄호 치수 30도 넣어줬고 밑에 공차 넣어줬고 상단에 공차도 넣었지만 파이 값 따로 각각 파이 값 추가적으로 두 개 줘야 되고 여기도 M 값 미터 가는 나사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 들어갔네요. 이상이 없네요.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작업을 끝내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 지금 왜 끝내지 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치수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 얘처럼 도면 하단에 뭔가 치수 표현이 돼 있어야 되죠. 스마일이 혹시 이해되죠? 요 내용이 이제 여기 도면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우리 도면은 너무 큰 도면이에요. 사실은 맞죠? 여기 적는 게 원래는 맞는데 편의상 우리 여기 밑에다가 적을게요. 됐죠? 여기 주소 내용을 적겠다는 소리예요. 그 내용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글로 쓰면 됩니다. 텍스트 T라고 쓰면 됩니다. 텍스트 적은 적은 몇 번 있었을 거예요. T라고 치고 박스를 잡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얼추 한 이 정도 잡으십시오. 잡고 글씨를 쓰시죠. 한글로. 자, 한영키 누르고요. 주소 한 칸 띄우고 1. 잠깐 여기 컨트롤 Z 한번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모떼기는 C1 엔터 2.1 일반 모떼기는
우리 일반 못따기 하지 않았는데, 그죠? 근데 이걸 적으라고 하네요. 일반 못따기는 도면에 표현을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일반 못따기는 가공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날카롭겠죠. 사실 여기도 날카로워요. 여기도 날카롭고, 여기도 날카로워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하냐면, 우리 도면은 굳이 표현은 안 했지만, 이렇게 날이 선 부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날카로운 부분들은 C0.2나 0.3 정도로 그 날카로움을 죽이라는 소리예요. 다듬으라는 소리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면에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일반 주소상으로는 이게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이제 작업을 진행하라고 공통사항으로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표현하지는 않아서, 도면 그림상에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 떼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결 주고, C 주고, 0.3. 됐죠? 여기까지. 근데 지금 이거 한글 글꼴 우리가 이제 바꿀 거예요. 이거 드래그 이렇게 해서요. 다 잡고. 한글 글꼴 어떻게 바꾼지 기억나십니까? 상단에 요 역삼각형 누르면 굴림이 있어요. 일단 굴림 바꿔주고. 그러면 3.5 폰트가 됐고요. 근데 주소 글씨가 좀 더 커 보이죠? 주소만 따로 여기 드래그 잡으셔서요. 상단에 주소 가서 5.0으로 바꾸시죠. 자, 여기 주소 내용만 글씨가 커서요. 여기 상단에 가면 주소만 5.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상 없으면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여기 완성이 돼요. 한영키 누르고 다시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적당한 위치로 좀 옮기시면 됩니다. 여기 위치가 맞으면 여기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써도 되고 어디 써도 상관없겠다, 그죠? 여기 놓을까요? 여기 좀 더 보기가 좋겠습니까? 예, 여기 좀 더 눈에 들어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놓고 작업을 마치시면 돼요. 그러면 도면이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있는 거 꼭 보세요. 여러분, 못대기, 못따기, 챔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C0.2라는 소리예요. C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45도 못따기의 개념이에요. 다만 여기 도면에서는 C0.2, 0.3은 표현되지 않았어요. C1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한번 리뷰를 드리자면 오토캐드 2023 2D 47강 캐드 명령어 및 단축키 활용해서 도면을 그리는데 예제 종합 예제로 이제 5번째 예제고요. 5번 여기에는 이제 나사 제도하는 방법도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주소 어떻게 해석하는지 방법도 있었고 챔프하는 방법은 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수 줄 때 조금 편리한 기능이 있었죠. 계단 치수, dim 베이스라인 계단 치수, dim 컨티뉴 연속 치수, dim 스페이스라고 해서 치수선 간격 띄우기. 이 중에 좀 치수선 간격 띄우기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 명령어들 좀 추가적으로 사용하면서 종합 예제 5번을 완성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